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은 옹벽 쌓기, 보강토, 옹벽 이런 게 있는데 보강토 쌓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보강토 쌓는 거 실제로 이렇게 자세하게 그 과정을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옹벽이나 콘크리트 옹벽이나 석축, 보강토를 왜 쌓냐? 당연히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대지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지 경계가 없더라도 이 땅의 높이 차이가 있으면은 특히 대지 경계선에 맞춰서 콘크리트 옹벽이나 석축 또 보강토를 쌓아주게 돼요. 왜 쌓냐 하면은 그 전에 대지가 이렇게 높낮이가 있으면은 이 높은 쪽에서 어떻게 돼요? 흙이 쓸어 내리든지 비가 온다든지 토사가 쓸려 내리고 무너질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대지가 안정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밑에 대지에는 어떤 피해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지의 안전 건축 법규에 그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땅에 대지의 이 지표면 높이 차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석축이나 옹벽을 해라. 또 이 높이 차이가 2m 이상 되면 또 콘크리트로 해라.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제 지난 영상 석축과 대지 경계 그거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나와요. 왜 옹벽을 해야 되며 옹벽 석축을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누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자세한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그 보강토 블럭에 대해서, 지금 남양주 그 지산빌 현장 거기에 제가 주로 요즘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각종 공사가 지금 다 진행되고 있어요. 보강토 블럭 쌓기도 하고, 그쵸, 콘크리트 흉관, 배수관도 지금 매설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IFC 공법으로 또 양단열 블럭이죠. 그걸로 골조 공사도 올라가고, 또 일반 콘크리트 RC조로도 공사가 되고 있고, 또 수목 제거 작업도 하고 있고, 터 닦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이제 보강토 블럭 쌓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보강토 블럭을 쌓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첫째, 그 쌓는 일꾼들이 필요하죠. 기술자가. 그래서 항상 모든 우리 건축 공정이 그래요. 이제 기술자가 있고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강토 쌓을 때도 막 쌓는 게 아니라 기술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술자, 또 이제 보조, 이렇게 해서 이제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가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게 굴삭기,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은 큰 거 사이즈, 포크레인은 바가지 치수로 하는데, 이 바가지에 부피죠, 부피. 공투하면은 0.2 입방메타짜리, 그 다음에 6W 하면은 0.6 입방메타짜리 바가지에다가 W니까 휠, 약자, 바퀴 달린 거. 그쵸? 그래서 보통 이 작업을 할 때 6W 포크레인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크레인이 보강토 블럭도 좀 날라다 주고, 또 흙도 파서 되메우기도 하고, 자갈을 파서 또 자갈도 채워주고, 여러 가지에서 이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보강토 블럭이 필요하죠. 블럭은 기본 블럭이 있고, 블럭도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 이제 지금 지산빌 현장에서 쓰는 거는 작업하기도 좋고, 어떻게 돼? 이 길이가 50cm, 이 블럭 높이가 20cm, 그 다음 블럭 깊이, 뒤로 들어가는 깊이가 한 40cm, 이런 블럭을 써요. 그림에서 보듯이 저렇게 생겼는데, 걔네들도 잘 보면 돌기가 있어요, 돌기. 그래서 돌기가 있어서 딱 얹어놓으면 그 돌기에 이렇게 딱딱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블럭 요 날에 여기에도 또 돌기가 있어서 제어 쪽매처럼 거기 끼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블럭을 딱딱 놓으면은 움직이지 않고 잘 빠지지 않게 꽉 끼게 돼 있어요. 일반 블럭이 있냐면은 블럭에 안료를 넣죠. 색깔을 넣어서 붉은색, 또 진한 회색, 이렇게 또 녹색, 이런 유색 블럭이 있습니다. 유색 블럭은 일반 블럭보다 조금 비싸요. 한 10% 내지 한 15% 이렇게 좀 비쌉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뒤체험 자갈이죠. 자갈. 물 빠짐이 좋게 해야 되는데, 이 자갈이 또 15톤 트럭으로 계속 이제 그 블럭 쌓는 그거 맞춰서 자갈이 또 있어야 됩니다. 잡석도 되고 쇠석 다 비슷한 말인데, 깬 자갈 이런 거 같은 물 빠짐이 좋고 자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기초 보강토 밑에 물 빠짐이 또 좋게 하려고 직경 한 150mm, 200mm 유공관을 이렇게 묻어주는 게 좋아요. 기초 부분,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 그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드. 이제 영상 중에 그 사진에 나오는데 아주 이렇게 질긴 망이에요, 망. 그 망을 한 보강토 3켜마다 땅을 다지고 거기다 깔아줘요. 흙에 눌러주면서 그 망이 흙에 물려서 움직이질 않겠죠. 거기에 보강토 블록을 물려서 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강토 블록이 안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옹벽이 높을수록 그리드 망도 좀 이렇게 길게 깔아주는 거예요. 옹벽이 낮으면 그리드도 좀 작은 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이제 흙을 인력으로 다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강토를 쌓고 그 뒤에다가 자갈 채우고 흙 채우고 이제 그리드 깔기 전에 그 진동 로라로 막 눌러가지고 그 흙을 다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라, 진동 로라 꼭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또 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사이즈, 그러니까 50cm, 20cm, 이거는 사람 힘으로 뭐 얼마든지 되긴 하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집게 블럭이 또 개발됐어요. 그래서 그거 고리에다가 이제 밧줄 매가지고 이제 포크레인이 이렇게 집게만 잡아주면 가서 찝어서 이렇게 들어다주고 좀 편리한 그런 집게가 또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럭 집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소한 준비물로는 그 블럭 윗면에 다운켜 쌓을 때는 거기에 왕모래 같은 게 있으면 또 이게 삐뚤삐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쓸어내야 돼요. 빗자루도 있어야 되고 삽도 있어야 되고, 또 블럭의 수평이 맞나 안 맞나, 특히 첫 켜 깔 때는 수평 막대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블럭이 조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수평이 안 맞아요. 그럼 그걸 그냥 망치로 때리면 어떻게 돼? 블럭이 깨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따만한 고무망치 그걸로 때려서 이제 수평을 맞춰줘야 되고, 또 지렛대 같은 거, 빠루죠. 뭐 그런 거 지렛대도 필요하고, 삽, 그 다음에 파이프는 보통 우리가 이제 비계 아시바라 그러죠. 비계 그 파이프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에도 영상이 나오는데 블럭을 쭉 한 6개고 몇 개 껴요. 블럭 아마 그 한 파레트 높이가 6 이렇게 줄로, 파레트에 4뭉탱이가 이렇게 됐죠. 6개씩 4줄, 그러니까 24장이에요. 파이프를 거기다 꽂아서 눕혀서 밧줄을 걸어주면은 포크레인이 걔를 갖다가 쌓는데 앞에 갖다 줘요. 그러면은 무겁지 않고 힘이 좀 덜 들죠, 작업자들이. 그래서 그런 파이프도 필요하고 로프도 필요하고 뭐 집게, 그 다음에 그리드 같은 거 자르려면 가위나 뭐 칼 뭐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들이 다 준비됐으면은 자, 이제 블럭을 한번 순서대로 쌓아 보겠습니다. 요번엔 남양주 지산빌 현장에서 쓰는 이제 보강토는 주주 콘크리트에서 생산되는 그 보강토 블럭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시멘트 제품 생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시멘트는 어떻게 돼요? 물과 함께 화학작용으로 굳게 되죠. 굳는 과정을 양생이라 그러는데, 너무 날씨가 추우면요, 물을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잘 굳지를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생산 시설 자체도 전부 다 이 창고처럼 생긴 이런 실내에서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도 여름이나 겨울에 야외에서 뭐 이렇게 양생시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 전부 자동화 시설로 합니다. 골재 같은 거, 왕모래, 자갈 이런 것들이 노지에 바깥에 이렇게 적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비나 눈에 의해서 골재 함수율 같은 게 변동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함수율 조정 이런 것도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그 작업장, 제조시설 실내 기온이 너무 떨어질 것 같으면 혼화제로서 조광제 뭐 같은 건데 조기 강도가 나온다는 거죠. 뭐 급결제, 경화 촉진제, 이게 다 뭐 같은 이름에 말하자면 같은 의미의 그 첨가 혼화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주 콘크리트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을 쓰는데 질이 좋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볼 것 같으면 자, 보강토를 쌓으려고 하는 그 경계를 측량을 다 했겠죠. 그래서 그 말뚝이 박혀 있어요. 그럼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굴삭기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다 팝니다. 땅을 파면은 거기다 이제 자갈을 깔고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를 붓게 되죠. 물론 이제 철근도 좀 넣어주기도 하지만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 한 콘크리트 두께를 한 20cm, 폭은 한 뭐 이게 높이에 따라 다르죠. 보강토 높이에 따라 다른데 한 50cm, 60cm 정도 폭을 또 그 이상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를 수평에 맞게 되도록 수평에 맞게 쭉 쳐놓습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 기초가 굳으면은 그 위에 어떻게 돼요? 바로 블럭을 올리면은 이 수평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초가 돼 있으면 그 위에다가
몰탈이라든지 왕모래하고 세멘트 가루를 뿌려서 거기 쭉 한 두께 한 20mm, 2cm 정도 쭉 바탕 그 건조 말하자면 몰탈을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수평실을 딱 띄워놓게 되죠. 정확하게 수평실을 띄우고 거기다 이제 블럭을 한 켜를 먼저 깔게 되는데 이 한 켜 깔 때가 제일 중요하고 시간이 걸려요. 이제 수평대를 놓고 이 방향 다 맞춰가면서 수평을 맞추죠. 근데 약간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를 망치로 좀 때려줘야 되는데 일반 망치로 때리면 깨질 수가 있으니까 이따만한 고무 망치가 있어요. 그 고무 망치로 때려서 수평을 하나하나 맞춰서 쭉 한 줄을 깔아주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위에 뭐 그 블럭 위에 모래알 같은 거 이런 것만 빗자루로 다 털어버리고 또 이제 한 켜를 놓고 두 켜, 세 켜 정도를 놓으면은 그 다음에 또 뒤에 물 빠짐이 좋게 자갈을 전부 채우고 그 다음에 또 흙을 채우고 다져줍니다. 그냥 다져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 진동 로라가 있어요. 로라로 진동을 하면서 무겁잖아요. 그걸로 굴려가면서 쭉 거기를 다져줘요. 그래서 블럭 면하고 세 켜 쌌잖아요. 블럭 면하고 딱 이렇게 같이 다져줍니다. 잘 다져주고 그 다음에 블럭 윗면을 청소하고 그 위에다 그리드라고 그 망 있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망을 블럭에 물려가지고 같이 수평으로 깔아줍니다. 근데 보강토 블럭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드도 길게 깔아줘야 되고 넓게 보강토가 또 이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넓게 깔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블럭 뒷면에 자갈 채우고 흙 채우고 진동으로 다져주고 그 다음에 그리드 깔아주고 그 다음에 그게 반복이 돼요. 또 한 켜, 두 켜, 세 켜 쌓고 자갈 채워주고 흙 채우고 또 다져주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그리드를 깔고 그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같이 나오는 이 사진 이거 영상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전에는 그 높이 제한이 없었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제한을 하는데 이 옹벽이나 그 석축 같은 게 5m가 넘어가면 제한이라기보다도 이제 구조기술사가 또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한 4m 90까지 쌓고 또 이쪽으로 수평로로 띄어서 또 쌓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전엔 그 규정이 없어서 보강토를 막 10m, 15m 그냥 막 까마득하게 쌓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리드를 다 해서 잡아주긴 하지만 그게 너무 높아지고 그러면은 토압도 작용하고 또 비가 흠뻑 왔다든지 이 물처리, 물 빠짐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흙하고 물하고 같이 작용해서 토압, 수압 같이 작용해요. 물은 보통 어떻게 돼요? 물 1m 높이는, 그쵸? 물 1 입방메타는 1000kg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흙입자랑 같이 섞여서 이 뻘이 돼가지고 막 물하고 같이 섞이면은 1톤이 아니라 2톤이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이고 보강토가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지자체마다 다른데 지금은 거의 다 5m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강토 블럭으로 쌓는 거는 일반 콘크리트 옹벽이 뭐 튼튼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또 외관 어떤 모양도 조금 다르죠. 지금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금 꺾어지는 이 지산빌 단지 한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콘크리트 옹벽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거기다 어떻게 해요? 화강석으로 돌을 이렇게 붙였어요. 건식으로. 그래서 그림 보는 것처럼 이제 지금 안 붙인 이 부분도 이제 화강석으로 붙여서 완성할 예정인데 보강토로 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강토 자체가 그냥 미관으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거기다 뭐 그 보강토 위에는 또 돌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거지로 붙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좀 변형이 되고 보면 돌이 다 어쨌든 돌은 안 붙이는 거예요. 보강토는 보강토 자체로 끝. 그 다음에 옹벽 콘크리트로 했을 때는 무늬 거푸집을 대가지고 옹벽 콘크리트를 쳤다 그러면 무늬 거푸집을 띄면 그 무늬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일반 그냥 거푸집을 쓰면은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저렇게 돌을 또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우리가 석축 옹벽 뭐 그 중에서 특별히 보강토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이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cm에 이게 20cm니까 0.5m, 0.2m 곱하면은 이게 10장이 되면은, 그쵸? 이런 거 10장 되면 1평방미터가 되죠. 1해배라 그러죠. 1평방미터. 그럼 블록 장수가 나오잖아요. 보강토 블록이, 자, 이게 예를 들어서 3m에 길이가 10m다. 그러면 30 스퀘어미터죠. 30평방미터.
보강토 면적이. 그럼 그걸로 나눠보면 돼요. 예, 나눠보면은, 1평방미터 10장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300이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을 하면 3000장 들어가겠네, 3000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좀 생소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강토 블럭, 수직으로 쌓고, 예, 로스가 없죠. 우리가 그냥 석축 쌓기, 조경 쌓기는 뭐 한 45도로 쌓으면 어떻게 돼요? 2m 쌓으면은 2m에서 손실이 자기 땅이 좀 로스가 나죠.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오늘 이제 지산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요 보강토 쌓기 제가 좀 안내를 해드렸고, 또 각 공정이 지금 많이 진행돼요. IFC라든지 이런 거 제가 또 영상 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